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번역주필입니다. 마칸이에요. 마칸 2세대인데 아시죠? 마칸 2세대는 전기차로만 나왔습니다. 오늘 미디어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되게 정신없는데 최대한 후딱후딱 빨리 끝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이 마칸 2세대 살펴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고프로로 이렇게 셀프캠 형태로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파워트레인으로만 출시됩니다. 원래 포르쉐 하면은 하나의 모델에 되게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S도 있고 4S도 있고 터보도 있고 터보 S도 있고 GTS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마칸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마칸 4가 있고 마칸 터보가 있습니다. 두 모델 다 듀얼 모터 기반의 4륜구동 모델이에요. 싱글 모터 모델, 그러니까 뭐 후륜구동 모델이라든가 전륜구동 모델은 없이 전부 다 4륜구동으로만 출시가 되는 겁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디자인 먼저. 실차로 여러분들 딱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실차 느낌 어떤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포르쉐 미션 E 컨셉트라는 모델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포르쉐 전기차 라인업에 쭉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타이칸이었죠. 그리고 포르쉐 두 번째 전기차인 마칸, 이 마칸도 보면요, 포르쉐 미션 E, 미션 R 컨셉트가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 포르쉐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는 내연기관을 가든 뭐 전기차를 가든 비슷해요. 그냥 여기에 개구리 눈알이라고 하는 그 포르쉐의 상징적인 이 램프 디자인이 있고, 보닛에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 밑에 쭉 낮게 깔려 있고, 이게 포르쉐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잖아요. 그거는 다 똑같은데 묘하게 이 RC랑 전기차랑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포르쉐의 이 상징적인 램프 같은 경우에 되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얇고 길게 넓게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주간 주행등입니다.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 헤드램프는 이 밑에 있는 게 헤드램프인 거죠. 얼마 전에 중국 모터쇼에서 공개됐었던 아우디의 Q6 e-tron 있잖아요. 그것과 되게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차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마칸 4와 터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둘의 디자인 차이도 조금 있는데 제가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모델은 터보예요. 사실 이 부분 제가 라이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라이트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검게 보였을 거예요. 검게. 내연기관 IC 모델에서 공기 흡입과 쫙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르쉐 터보 모델들, 뭐 911 터보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터보 같은 경우에 공기 흡입구에 큰 날개를 하나 갖다 박아놓는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날개를 하나 딱 박아놨습니다.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막혀져 있고요. 여기 휠하우스 쪽으로 와류를 흘려 보내주는 구멍이 살짝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 모터나 배터리에 열을 식혀주는 거는 여기 있는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쫙 빨려 들어가서 식혀주는 겁니다.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공기 역학을 좋게 막았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행사장에서 전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포르쉐 엠블럼은 빨갛고 노랗고 막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흑백 느낌이잖아. 이게 터보에만 들어가는 터보 나이트 크레스트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차량에는 그러한 악센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몰딩 부분이라든가 루프렉, 전부 다 모노톤의 디자인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프리젠테이션 해주시는 걸 듣고 알았는데, 기존의 1세대 마칸 같은 경우에는 IC, 그 내연기관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엔진이 담겨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는 엔진이 없다. 라이트 부분에 굴곡하고 여기에 높낮이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처럼 여기에 엔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양 램프 사이의 보닛 부분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낮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포르쉐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 클레딩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한번 이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한번 보자고요. 휠하우스 위에 클레딩, 그 다음에 측면 하단부에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 클레딩이 제법 두껍게 깔려져 있거든요. 전기차의 숙명은 뭐다?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차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 전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차가 둔해져 보이죠. 뒤에 천장을 저렇게 쿠페처럼 멋있게 날려놨는데 차가 여기가 이렇게 두꺼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차가 되게 얇싸게 보이는구나, 전고가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구나, 이렇게 약간 눈속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블랙 하이글로시의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큰 프론트 에어립 같은 것을 탁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조금 부족을 했는지 여기 측면 부분에서 이런 악센트까지 넣어서 차량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얇아 보이게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유리창과 B필러 사이에 단차 같은 거 전혀 안 보이시죠? 참고로 마칸에는 최소 20인치에서 최대 22인치까지의 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체 차량 면적에 22인치짜리 휠이 들어갔는데 휠하우스 간의 공간이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남아요. 엄지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갈 정도니까 이 휠하우스 자체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요, 까이엔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던 건데 여기 지금 라이트, 불빛이 빛나는 부분이 전부 다 양각 형태로 좀 튀어나와서 멀리서 보면은 되게 심플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디자인들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포르쉐 레터링 자체도 검은색이 들어가서 뒤에서 봤을 때 그냥 검게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범퍼 밑에도 보면은 마치 공기가 쫙 빠져나갈 것 같은 장식이 들어가 있죠. 터보 사양에는 이런 장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에도 보면은 디퓨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 마칸 같은 경우가 1세대 마칸 대비해서 8.6mm, 그러니까 거의 10cm 가까이 늘어난 거죠. 마칸 일렉트릭에 들어간 배터리가 100kWh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얘는 그룹사의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 조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좀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차 크기를 늘리는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운동 성능이 더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칸은 어쩔 수가 없었다. 배터리 넣어야 되니까 좀 더 장거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내 공간은 과연 어떤지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방되어 있는 차량이 이 차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오프닝 여기서 찍었다가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전석 쪽에 있는 충전구인데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급속 충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열리고 닫히는 모션 자체가요, 어떻게 닫는 거지? 놔두면은 닫힌다고 하고요. 일단은 운전석 뒤에는 급속 충전 가능하게 저렇게끔 되어 있고요. 조수석 뒤를 한번 봅시다. 아, 딱 고급지다. 네, 조수석 뒤는 이렇게 완속 충전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아우디와 동일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죄송한데 프랑크 한 번만 열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어디 있냐, 프랑크? 어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실내 프렁크 여는 버튼 한번 싹 누르면은 그냥 앞에서 슥 하고 올라오거든요. 제법 제대로 된 프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 차량 말씀드렸다시피 사륜, 그러니까 듀얼 모터밖에 없어요. 앞에도 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깊은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 케이블이라든가 자질구레한 짐들 같은 것들 넣어두기에 좋을 것 같고, 워셔액 지입구도 따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트렁크 카메라 옆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딱 봐도 트렁크 버튼이거든요.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올라오는 거 볼 수 있는데 트렁크 바닥면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A4 용지 한 3개까지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갈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넓은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4개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거의 4개 가까이까지 들어갈 정도의 공간 나올 것 같아요. 휠하우스 뒤쪽으로 약간의 짐 수납 공간이 있고,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양 옆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인 것 같아요. 밑판을 열어보면은
지금 뭐 있죠? 네, 부메스터라고 적혀져 있죠. 밑에 오디오 우퍼가 딱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가 터보 모델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터보 모델과 그냥 일반 마칸 4 모델과 트렁크 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마칸 4도 옵션으로 보스나 이 부메스터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밑에 공간을 쓸 수가 없는 공간인 거겠죠. 오, 220V 단자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견인고리를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뒤에 무거운 짐을 수납할 때 뒤에 서스펜션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이거 한번 궁금한데 눌러볼까요? 뭔가 이렇게 덜렁거리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 뒤에 저렇게 토잉 고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시 누르면은 다시 덜렁거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쪽으로 쫙 넣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트렁크 안에서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까이엔 시승하면서 그 다음에 파나메라 그때 리뷰 가면서 포르쉐는 투 챔버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마칸 역시 투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는데 이게 모든 트림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터보 모델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칸 4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옵션 사양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적용 사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1열로 타보도록 하실게요. 프레임리스의 위험이 보이십니까?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었군요. 여기 이거 누르면은 정말 무슨 트렁크 열리듯이 열린다니까요. 트렁크가 아직 마칸이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 없대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 주행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미디어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제장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전원 공급은 별도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보이지만 커브드 디스플레이 있고요. 가운데 10.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조수석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까이엔에서 본 적 있었죠? 에어벤트 있고 여기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지금 불 꺼진데 여기는 까이엔과 마찬가지로 공조 장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안쪽까지 제법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포르쉐에서 처음이라고 해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위한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마칸 같은 경우에는 통합 컨트롤러가 저 뒤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여기에 컵홀더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원래 이 포르쉐가 중앙 부분, 센터 부분에 뭐가 많았어. 뭔가 버튼도 많고 하여간 뭐가 많았어. 중앙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차량이었거든요. 파나메라 전세를 보면은 막 컵홀더 여기 있고 그랬어요. 근데 중앙 부분에 활용도가 제법 높아졌다. 그다음에 뭐 센터 콘솔 이런 것도 달려져 있고, 여기에 이런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져 있고요. 포르쉐의 전통에 맞춰서 이제 시동 거는 버튼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어 노브는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2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열 시트,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고요. 그랬을 때 주먹 공간이 딱 하나, 레그룸 주먹 공간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발 공간이 끼지도 않는 정도, 근데 여유는 없는 정도,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법 쿠페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머리가 닿긴 닿는구나. 제가 허리를 좀 고추 세우면 머리가 닿는 편입니다. 수납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서 네.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을 쿠페 형태로 날렵하게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은 살짝 부족한 편인데, 이것도 내가 조금 이제 릴렉스하게 앉으면은 머리가 아주 그렇게 불편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다. 방석 부분이 두 뼘이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 아주 그렇게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2열 부분에 별도의 공조장치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 컵홀러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폭스바겐 차량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썬루프의 면적 자체가 되게 넓은 편이네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는 사람도 개방감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가 바뀌었죠. 지금 사람 많은데 혼잡한 데는 다 피해서 도망치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델은 제가 여태까지 유일하게 소개 안 해드렸던 모델 바로 마칸 4입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델은 다 마칸 터보였죠.
마칸 4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깜빡하고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워낙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테리어 딱 들어가니까 느껴졌는데 어쩔 수 없이 BEV의 한계 때문에 전고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뚠뚠한 거 숨기고 싶어서 클래딩이 이 아랫부분에 검은색으로 싹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스포츠카, 우리 포르쉐처럼 달리는 차들은 보통 벨트 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벨트 라인이 낮게 있고 창문이 크잖아요. 미니밴 같이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벨트 라인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 아랫부분이 뚠뚠한데 벨트 라인은 쫙 올리다 보니까 이게 실내에 있을 때 약간 갇혀있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일단은 마칸 4에서 마칸 터보와 다른 부분, 아까 전에 뒷범퍼에 있었던 이 장식 사라졌죠. 그 다음에 범퍼 밑에 디퓨저 부분 원래 은색이었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도색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터보의 날개 부분 그거 없이 그냥 검은색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아까 전과 같은 포스는 느끼기 조금 어려운 것도 있죠. 휠하우스 쪽으로 있는 이 클래딩, 이 하부 쪽의 클래딩, 이게 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은 제가 육안상으로 확인했을 때 딱 다르다고 느껴진 건 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에서 최대한 좀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포르쉐는 뭐예요? 달리는 차잖아. 달리는 차인데 성능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페이퍼 스펙이라도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E 플랫폼, 이거 그룹사에서 같이 쓰는 플랫폼 공유해서 쓰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100kWh 배터리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800V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고성능을 내거나 아니면은 충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100kWh라는 큰 대용량 배터리를 실었지만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21분 정도가 걸리고요. 배터리 충전 용량 최대 270kW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산 전기차에서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충전 성능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충전 효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 아직 국내에서 인증 안 받았습니다. 이 차 국내 출시하려면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포르쉐 많이 팔리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독일 본사에서 이제 시제작한 차량 가져와서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마 이 차량 국내 론칭은 제가 봤을 때 올 연말이나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옵션적인 부분 뭐 아직까지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증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WLT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1회 충전 시에 마칸 4가 600km를 조금 넘게 간다고 해요. 최대 613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마칸 터보가 최대 59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인증받으면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400km 전후 조금 더 많으면 400km 중반까지도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전비 같은 경우엔 역시나 WLTP 기준으로 4km/kWh에서 5km/kWh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마칸에서 엔트리라고 하면요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가솔린 2.0 아니야? 아니면 옛날에 마칸에 디젤 파워트레인도 얹어졌었거든요. 엔트리잖아 그래봤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요 부스터 모드에서 최고 출력이 408마력, 최대 토크가 66kg 포스미터입니다. 누가 무시해? 이제 베이스 모델이 출력이 이렇게 높은데 누가 무시해? 그리고 마칸 터보 같은 경우가 부스트 모드에서 639마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이오닉 5N보다 최고 출력 낮잖아. 그런데 이 차 최대 토크가 미쳤거든요. 1000Nm예요. 1000Nm. 115kg 포스미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밟아서 왕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마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로백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5N보다는 0.1초 빠른 3.3초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듀얼 모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마칸 4와 마칸 터보는 전륜 모터를 동일한 걸 씁니다. 둘이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후륜 모터가 다른 거거든요. 마칸 터보에 들어간 후륜 모터가 미쳤어요. 걔가 그냥 걔 혼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칸 터보의 최고 출력 있잖아요.
혼자서 낸대요, 그거를. 말씀드려야 될 게 더 많아요. 예, 오늘 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센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것이 들어갔다, 뭐 그런 설명도 들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경고를 해준다라든가, 증강현실 H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다는 거, 뭐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거 되게 많은데 뭐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나중에 국내 출시해서 시승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승 차량 진행을 할 때, 그때 가서 제가 경험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